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목요일 회의에서 CPS 학교 선택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경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CPS의 선택형 고등학교 중 한 곳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앨 수 있는 정책의 잠재적 변화는 교육위원회가 도시 전역의 이웃 학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5개년 혁신적 전략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이 계획은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인종 및 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 불투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커뮤니티를 우선시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교사연합은 이 계획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형평성을 지원하는 모든 CPS 가족을 위해서 이웃 학교에 우선순위를 두는 조치가 오래전부터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부 학부모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랩과 같은 선택적 학교에 응시할 기회를 빼앗아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계획은 2024년 여름 교육위원회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세션이 내년 2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목요일 일리노이 한인부동산협회 카라 임원 및 이사진 20여 명은 30대 회장 발족식과 더불어서 교차로 신문사를 방문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30대 제인전 신입 회장은 앞으로 임원진과 화합해서 더 발전하는 한인부동산협회를 만들며 많은 한인 고객들에게 저렴한 매수의 기회와 고가의 매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9대 전임 김승주 회장은 더욱 젊어진 차세대 임원진을 도와서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협회가 되도록 물심양면 돕겠다고 다음 임원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일리노이 한인부동산협회 카라는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의 이 취임식 준비로 바쁜 12월을 보낼 예정이며 내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리노이 부동산 라이센스 갱신일로 현업에 종사하는 협회 회원분들의 라이센스 갱신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H마트가 강원도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식품수출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전통가공식품협회와 함께 강원도 농수산식품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본 특판전은 오는 12월 22일부터 1월 4일까지 일리노이 전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속초, 명태, 회냉면부터 찰옥수수, 강원도 감자로 만든 칼국수와 수제비 등 다양하고 우수한 청정 강원도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 행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매장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은 9,300만 달러 연방 보조금으로 시카고 허브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륙 횡단 열차 암트랙과 통근 열차 메트라의 서비스 양상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통 당국 관계자들은 시카고 유니온역에 9,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연방 철도 보조금 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해당 자금은 미국 장애인법을 준수하며 또한 환기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데에도 사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교통당국은 시카고 철도 허브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 노선의 운행 횟수를 확대하고 시카고 미러키, 미네아폴리스를 잇는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뒤이어서 위스콘신 메디슨 노선 연장과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를 잇는 미시간행 기차의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통당국은 라스베가스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연결해서 기차 여행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철도 노선인 브라이트라인 웨스트 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밝혔습니다. 교통당국은 이 프로젝트가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서 완공되기를 바란다며 시카고 인근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필젠 인기 레스토랑인 두색 태번이 올 연말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1227 웨스트 18번가에 위치한 두색 태번은 음악, 공연장, 탈리아 홀 내에 위치해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12월 31일에 마지막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며 틸리아 홀, 앞정룸, 펀치하우스는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지난 1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수많은 훌륭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레스토랑 모두를 환영하는 특별한 동네 명소로 만들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두색 대법원 폐업은 시카고의 다른 인기 식당들의 폐업 행렬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존 행콕 빌딩 95층과 96층에 위치한 시그니처 룸이 문을 닫았고 미시간 애비뉴에 위치한 그랜드 럭스 카페도 크리스마스 이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는 일리노이 근로자는 연간 최소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유급 휴가법의 일환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는 일리노이 근로자는 연간 최소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내년부터 발효됩니다. 제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3월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 성명에서 직장인 가족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러한 부담을 모두 완화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직원들은 4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휴가를 적립해서 1년에 총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또는 고용 시작 후에 90일 이후부터 근로자는 근로자 유급 휴가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의 유사한 법안과 달리 광범위한 유급 휴가 법안은 일리노이주 고향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SB 208은 202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리서치 업체 포베어드바이저 분석에 따르면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는 평균 $7,567 이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전국에서 이혼 비용이 저렴한 주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의 평균 이혼 비용은 $6,697 52센트로 추산됩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는 2023년에 이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주와 가장 적게 드는 주를 찾기 위해서 이혼 신청 수수료, 평균 변호사 비용, 생활비, 이혼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가계 소득 비율을 고려해서 조사했습니다. 이혼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상위 10개 주는 생활비가 가장 높은 주이기도 하며 법적 이혼 비용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평균 이혼 비율은 $7,567고 평균 성인이 이혼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소득의 7%를 지출하는 반면 일리노이주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간 가구 소득보다 적은 5.75%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법적 이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주는 캔사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인권단체 일리노이 지부의 회장 테라스 헤일리가 주 저녁에 흑인 인권단체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을 야만인에 비교하면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흑인 주민보다 더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그들은 강간, 주택 침입 및 절도 등의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영어도 못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헤일리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임원진 및 회원들은 그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제이 프리츠커 민주당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 사태에 대해서 부끄러운 발언이라면서 그녀가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두바이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헤일리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해당 영상 기록이 남아있다는 지적에는 요즘은 AI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짜 뉴스임을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3일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한 이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2024년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지속적인 진전이 보장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없애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을 하향하고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세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3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옵티머스 2세대의 시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옵티머스 2세대는 올해 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1세대에 비해서 외부로 노출된 부품이 적어졌습니다. 무게 또한 더 가벼워졌습니다. 테슬라는 영상을 통해서 차세대 옵티머스는 기존보다 걷는 속도가 30% 빨라졌고 손을 11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손가락에 촉각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의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사이버트럭 앞을 걸어가거나 체육관에서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옵티머스가 걷는 모습에 비해서 일각에서는 영상을 빨리 재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줄리안 수석 연구원은 X를 통해서 해당 영상은 모두 사실이며 조작하거나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과거 옵티머스의 가격 $20,00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제 판매 가격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시카고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종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